안녕하세요. 2025 고3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및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일단은 정말 긴장한 상태로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른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그 갈고 닦은 그 실력을 이번 모의평가에서 100% 발휘했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서 언제 그쵸. 수능 그 실전의 날 최고의 결과를 내면 되니까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그럼 총평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 작년 대수능과 그리고 올해 치렀던 6월 모의평가와 유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문항 구성도 그렇고요. 번호 순서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요.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럼 유사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쉽지도 않게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돼서 변별도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실력도 점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단원별 문제 분포는 언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문항 번호로만 봐도 혹은 페이지만 봐도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나왔을지 여러분들 충분히 예측한 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1번, 3번, 16번 이런 걸 보면서도 이때쯤은 이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도 여러분이 감을 잡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단원별 문제 분포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9월 모평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그동안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왔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2, 3단원 문항이요. 아주 새롭게 우리한테 되게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문항, 자료 및 보기, 또한 우리 연계교재에 나오는 것, 자주 나오는 표현 위주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2단원과 3단원 문항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었다면 모두 다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쉬운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중간 난이도지만 적당한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눈여겨볼 문항이랑 연계 내용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5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어떠한 개념을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서 복습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써온 거예요. 15번은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관계였죠. 이때는 우리가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사실, 새로운 양이온이 추가되지 않는 한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사실과 전하와 이온수의 관계를 파악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수능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16번 문항은 용액의 몰농도 파트, 용액의 몰농도지만 퍼센트 농도도 같이 나왔었죠. 보통은 이제 표로 자료가 주어지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래프의 해석을 통해서 퍼센트 농도와 몰농도의 환산이라든지 계산을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번, 이제 이때는 알겠죠. 18번, 19번, 20번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실 텐데요. 18번과 관련된 것은 화학식량과 몰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하고 분자수와 원자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자량이 누가 큰지 작은지 몇 대 몇인지를 구하게끔 문제가 나왔겠죠. 그럼 19번 중화 반응인데요. 이가가 거의 항상 포함이 되게 되죠. 1가와 2가, 특히 이제 3가지 용액을 혼합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액성을 판단하고 이온수를 분석하는 건데 이번 9월 모의평가의 19번에서는 액성을 2개나 줬어요. 그래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20번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입니다. 개수가 다 나왔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럼 개수가 다 나왔어.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각각의 반응에서의 한계 반응물을 찾고 그리고 개수와 양적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자량을 비교하는 것은 무조건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연계 교재 속 문제를 살짝 보면요. 15번 문항의 자료만 가져온 겁니다. 우리 수능 완성의 107쪽 5번. 사실 꼭 107쪽의 5번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의평가 15번의
문항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 패턴을 담고 있는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선 가장 유사한 것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여러분들 보면 어떠한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양이온의 종류라든지 양에 대해서 묻고 있다면 아까 제가 써드렸던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유사한 것이 뭐였냐면 16번인데요. 용액의 농도 파트, 그러니까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 자,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모의평가 16번 자료입니다. X축과 Y축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 25쪽에 5번입니다. Y축이 똑같아요. 그죠? 다만 X축이 몰 농도가 아니고 퍼센트 농도로 나왔을 뿐 그만큼 연계교재와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연계교재가 얼만큼 중요도를 갖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잘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 역시나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도 비슷한 문항이 많았는데요.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는 몰수비가고 질량비와 같다. 또 원자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출문제라든지 연계교재성 문제를 열심히 연습을 해주신다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번입니다. 두 가지 용액을 지금 섞었죠. 가나 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액성 이미 두 가지를 줬고 그에 대해서 모든 이온의 양분의 혼합용액이 존재하는 이 비율, 어떤 이러한 표현들을 담고 있는 문제 제가 수능 완성에서 하나 가져와 본 거예요. 역시나 비슷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수능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과 관련된 문제는 진짜 열심히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30분을 풀로 쓸 수는 없죠. 마킹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시험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항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뭘 해야 된다? 암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암기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액의 농도나 중화적정은 문제가 항상 정형화가 돼서 나오고 있죠. 패턴을 익히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자동이온화 pH와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을 정리해서 바로바로 어떤 것들의 개념을 꺼내서 써야 되는지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양적 관계 문제도 유형별로 개념 적용 순서를 이제 나만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시면 내가 긴장된 상황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문제풀이 순서를 체화하는 데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부 방법과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수능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개념들을 꽉꽉 채우셔야 되겠고요. 내가 어떤 것이 약점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약점 공략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는 실전력을 완벽하게 또 우리가 쌓아야 되겠죠. 수능 완성, 그 다음에 파이널로. 또한 만점 마무리 5회, 그 수능의 리허설 있죠? 그걸 연습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도 높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평 마무리하고 우리 해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